부품 격투대 배틀 퀴즈 키광장. 지식의 힘은 곧 국력이자 세계를 이끄는 키가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가능성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그 해답은 아마도 오늘의 도전자들에게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학생들의 빛나는 가능성을 확인해보는 퀴즈 키광장, 지금 출발합니다. 최고의 퀴즈왕이 되기 위해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가 시작된다. 1대1 객관식 퀴즈 1라운드부터 키워드를 선택하는 2라운드, 5개의 유형 문제가 출제되는 3라운드, 마지막으로 킹왕짱이 탄생하는 파이널 라운드까지 학생들의 불꽃 튀는 지식 대결이 펼쳐진다. 도전하는 자만이 쟁취할 수 있는 퀴즈왕의 명예. 그 뜨거운 승부 끝에 단 한 명의 킹왕짱이 탄생한다. 퀴즈왕의 자리를 두고 승부를 펼칠 오늘의 도전자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도전자, 산곡중학교 박동혁 학생.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우승하겠습니다. 화이팅! 두 번째 도전자, 금파중학교 박신아 학생. 열심히 노력해서 꼭 한 문제라도 더 맞춰야겠습니다. 화이팅! 세 번째 도전자, 인천 정각중학교 김두현 학생.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추억을 쌓으며 1등을 노려보겠습니다. 화이팅! 네 번째 도전자, 장원중앙중학교 이원준 학생. 멀리서 왔는데 후회 없이 열심히 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지금부터 본격적인 대결이 펼쳐질 텐데요. 1라운드는 1대1 대결입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해진 도전자들이 5개의 객관식 문제를 풀게 되는데요. 기본 점수 100점이 주어지고 정답을 맞히면 20점을 획득, 틀리면 10점 감점이 됩니다. 학생 한 명당 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씩 뿐이니까요. 두 학생 모두 신중한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대결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대결은 박동혁 학생 그리고 박신아 학생의 대결입니다. 자, 정말 많은 긴장을 하고 있을 것 같은 두 학생과 이야기를 잠시 나눠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혁 학생, 지금 긴장 많이 되죠? 네, 많이 됩니다. 우리 박동혁 학생이 스스로 다짐하고 온 목표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의 목표는? 저는 일단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승을 노리고 왔습니다. 박동혁 학생에게 큰 힘이 되는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멋진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있는 박신아 학생. 역시 오늘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셨을 것 같은데 부모님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일단 최선 다하고 긴장하지 말고 끝까지 잘하라고 해주셨습니다. 긴장하지 말고 끝까지 잘하고 오라고. 박신아 학생이 역시 좋은 성적을 기대하면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1라운드 첫 번째 대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바로 드릴게요. 잘 듣고 버저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고든 뿌리 식물은 무엇일까요? 1번 겉씨식물, 2번 양치식물, 3번 외떡잎 식물. 박신아 학생, 답은 3번 외떡잎 식물입니다. 3번 외떡잎 식물. 틀렸습니다. 자, 10점 감점되고요. 기회는 박동혁 학생에게 있습니다. 제한 시간 나갑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정답은 1번 겉씨식물이었습니다. 식물의 뿌리는 크게 고든 뿌리와 수연 뿌리로 나뉘는데요. 고든 뿌리는 원뿌리가 땅속으로 곧게 내려 뻗은 것으로 겉씨식물과 쌍떡잎 식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안타깝게 정답자가 없었습니다. 박신아 학생 오답을 이야기하면서 10점 감점 당했고요. 아직 4문제나 남아 있으니까요. 두 학생 모두 신중한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바로 드립니다. 다음 중
순 우리말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샛별, 2번 높새바람, 3번 태풍. 박진 학생, 답은 3번 태풍입니다. 3번 태풍 정답입니다. 네, 이번 문제 정답은 3번 태풍이었습니다. 태풍은 한자어죠. 자, 박신 학생이 20점을 획득하면서 110점이 됐습니다. 세 번째 문제 드립니다. 견우성이 속해 있는 별자리는 무엇일까요? 1번 목자자리, 2번 큰곰자리, 3번 독수리자리. 박신 학생, 답은 2번 큰곰자리입니다. 2번 큰곰자리 틀렸습니다. 자, 10점 감점되고요. 기회는 박동혁 학생에게 있고요. 제한 시간 나갑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정답은 3번 독수리자리였습니다. 견우성은 독수리자리에 있는 15개의 별들 가운데 가장 밝은 별입니다. 서양에서는 알타이르라고 불립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안타깝게 정답자가 없었고요. 두 학생 현재 100점으로 동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두 문제입니다. 자, 네 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식물의 생식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뿌리, 2번 열매, 3번 잎. 박동혁 학생, 답은 2번 열매입니다. 2번 열매 정답입니다. 네, 2번 열매 정답이었습니다. 박동혁 학생이 이번 문제 정답을 맞히면서 120점이 됐습니다. 자, 이제 두 학생에게 1라운드 마지막 단 한 문제만이 남아 있는데요. 마지막 문제 역시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양서류는 무엇일까요? 1번 도마뱀, 2번 도롱뇽, 3번 악어. 박동혁 학생, 답은 2번 도룡뇽입니다. 2번 도롱뇽 정답입니다. 네, 마지막 문제 정답 2번 도롱뇽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1라운드 첫 번째 대결이 끝났습니다. 박동혁 학생이 140점, 박신 학생이 100점을 기록합니다. 일라운드 두 번째 대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라운드 두 번째 대결은 김두현 학생 그리고 이원준 학생의 대결입니다. 자, 김두현 학생도 오늘 가족들과 같이 온 것 같아요. 네. 부모님이 응원 많이 해주셨을 것 같은데요. 네, 뭐라고 해주시던가요? 너도 꼭 참가해 보아라. 너 잘할 너 집에서 푸는 거 보니 잘할 것 같구나라고 하셨습니다. 아, 집에서 평소에 킹왕짱을 즐겨봤었나 봐요. 네. 그때 집에서 성적이 좀 괜찮았나요? 혼자 집에서- 풀어보면서? 집에서 봤을 때 화면이 나온 상태였지만 꽤 좋았습니다. 꽤 좋았다. 김두현 학생 지금 긴장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우승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내딛길 기대하면서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 있는 이원준 학생. 역시 긴장 많이 될 것 같아요. 친구들이 응원의 메시지 보내줬나요? 아직 따로 친구들한테 말은 안 했기 때문에 친구들이 방송 보고 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스스로 좀 목표는 높게 잡고 왔을 것 같은데 오늘의 목표는? 우승 아니면 할 게 없죠. 네, 이원준 학생을 위해서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두 학생 선의의 경쟁을 펼쳐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1라운드 두 번째 대결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전해질은 무엇일까요? 1번 에탄올, 2번 아세톤, 3번 아세트산. 이원준 학생, 답은 3번 아세트산 하겠습니다. 3번 아세트산 정답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이원준 학생이 정답을 맞히면서 20점을 획득했습니다. 120점이 됐고요. 거의 동시에 김두현 학생도 버저를 눌렀는데
조금 이원준 학생의 버저가 빨랐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역시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주어, 목적어, 서술어의 어순을 가지는 언어는 무엇일까요? 1번 중국어, 2번 일본어, 3번 영어. 자, 이원준 학생 답은 2번 일본어 하겠습니다. 2번 일본어 정답입니다. 네, 이번 문제 정답 2번 일본어였고요. 역시 이원준 학생이 정답을 맞히면서 140점이 됐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제 바로 드립니다. 귀의 구조 중 가운데 귀에 속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달팽이관, 2번 반고리관, 3번 귀인두관. 제한 시간 나갑니다. 이원준 학생, 답은 1번 반고리관 하겠습니다. 1번 반고리관 틀렸습니다. 자, 기회는 김두현 학생에게 있고요. 제한 시간 나갑니다. 김두현 학생, 2번 달팽이관 하겠습니다. 2번 달팽이관 틀렸습니다. 자, 정답은 3번 귀인두관이었고요. 보기가 1번이 달팽이관, 2번이 반고리관이었습니다. 아직 두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역시 번호와 보기를 잘 기억해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김두현 학생이 90점이 됐고요. 이원준 학생 130점이 됐습니다. 네 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파장이 가장 긴 빛은 무엇일까요? 1번 X선, 2번 자외선, 3번 적외선. 김두현 학생, 3번 적외선입니다. 3번 적외선 정답입니다. 네, 3번 적외선 정답이었고요. 김두현 학생이 문제를 맞히면서 110점이 됐습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문제는 한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까지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사이시옷의 사용이 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머릿말, 2번 등굣길, 3번 어젯밤. 이원준 학생, 1번 머릿말 하겠습니다. 1번 머릿말 정답입니다. 네, 1번 머릿말 정답이었습니다. 1라운드 두 번째 대결까지 함께 해봤고요. 김두현 학생이 110점, 이원준 학생이 150점을 기록합니다. 드디어 시작된 첫 번째 여정 객관식 1라운드. 박동혁 대 박신아 학생의 첫 번째 대결에서는 감점은 피하고 아는 문제만 맞히겠다. 연달아 두 문제를 맞힌 박동혁 학생이 140점. 감점은 두렵지 않다. 치열한 도전의식을 보여준 박신아 학생이 100점을 기록했다. 이어진 김두현, 이원준 학생의 대결. 긴장이 풀리지 않은 듯 제 실력을 뽐내지 못한 김두현 학생이 한 번의 득점과 한 번의 감점으로 110점. 감점에도 동요하지 않은 이원준 학생은 최고 득점인 150점을 기록하며 1라운드를 마쳤다. 지금까지의 대결은 시작에 불과하다. 2라운드에서는 4명의 도전자들이 진정한 지식 대결을 펼칠 차례. 목표는 킹왕짱. 두 번째 여정이 지금부터 시작된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4명의 대결 2라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2라운드는 총 9개의 키워드가 제시되며 키워드와 관련된 주관식 문제가 출제됩니다. 정답을 맞히면 30점을 획득하고 틀리면 20점 감점됩니다. 9개의 키워드 중에서 2개의 키워드 속에는 보너스 점수가 숨어 있는데요. 보너스 점수 문제를 맞힐 경우 60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키워드를 공개합니다. 자, 9개의 키워드가 공개됐습니다. 광물, 전쟁, 원소, 한자어, 열, 유해물질, 발명품, 질환, 고려 이렇게 9개의 키워드가 공개가 됐고요. 현재 학생들의 점수를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이원준 학생이 150점으로 선두, 박동혁 학생이 140점으로 2위, 김두현 학생이 110점, 박신아 학생이 100점을 기록 중입니다.
2라운드 첫 번째 키워드, 현재 점수가 가장 높은 이원준 학생이 선택해 주세요. 원소 하겠습니다. 원소. 자, 원소를 선택했습니다. 잘 듣고 버저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드립니다. 이 원소는 천연에서 얻을 수 있는 원소 중 원자 번호가 가장 큽니다. 은색의 고체 금속이며 김두현 학생, 답은 우라늄 하겠습니다. 우라늄. 정답입니다. 네, 우라늄 정답입니다. 우라늄은 1789년 독일의 화학자 클라프로트에 의해 피치블렌드 광석에서 처음 발견됐습니다. 자, 이번 문제 김두현 학생이 정답을 맞히면서 30점을 획득했죠. 140점으로 공동 2위가 됐습니다. 다음 키워드 김두현 학생이 선택해 주세요. 광물 하겠습니다. 광물. 자, 역시 과학과 관련된 키워드네요. 광물. 네 학생 모두 문제 잘 듣고 버저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드립니다. 이 광물은 조암 광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굿기 유계 광물입니다. 흰색, 회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6대 조암 광물 중 하나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 광물은 화강암의 주요 구성 성분이기도 합니다. 이원준 학생, 답은 석영 하겠습니다. 석영. 틀렸습니다. 자, 20점 감점돼서 130점이 됐고요. 김두현 학생, 답은 정장석 하겠습니다. 정장석. 틀렸습니다. 20점 감점됩니다. 남아있는 기회는 단 한 번입니다. 제한 시간 이원준 학생, 답은 장석 하겠습니다. 장석. 정답입니다. 네, 이번 문제 정답은 장석이었습니다. 조암 광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광물은 장석으로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석영은 12%, 운모는 5%를 차지합니다. 저희가 6대 조암 광물 중 하나라고 했기 때문에 정확한 정답은 장석이었습니다. 자, 아직 남아있는 문제가 더 많습니다. 7문제가 남아있고요. 다음 키워드 이원준 학생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자어 하겠습니다. 한자어. 자, 한자어를 선택했습니다. 보너스 점수가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 정답을 맞힐 경우 60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60점이 걸려있는 보너스 문제, 한자어 문제 드립니다. 이 한자어는 밤에도 대낮처럼 환한 곳을 이르는 말입니다. 떠들썩한 번화가의 밤 풍경을 뜻하는 이 한자어는 무엇일까요? 중국 한나라 때 밤에도 해가 떠서 매우 밝았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곳을 뜻합니다. 제한 시간 나갑니다. 자, 60점이 걸려 있는데요.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정답은 불야성이었습니다. 불야성이었습니다. 불야성은 밤에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어서 장관을 이루는 번화가의 풍경을 뜻합니다. 자, 이번 문제 안타깝게 60점을 획득한 학생은 없었습니다. 점수 그대로 유지되고요. 2점 문제 정답자인 이원준 학생이 다시 한번 키워드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열 하겠습니다. 열. 자, 열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키워드 열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전기 생산과 열의 공급을 동시에 진행하는 효율적인 발전 방법입니다. 화력발전소 등에서 나오는 폐열을 지역 난방에 사용하는 이 발전 방식은 무엇일까요? 이원준 학생, 답은 폐열 발전하겠습니다. 폐열 발전. 틀렸습니다. 20점 감점됩니다. 140점이 됐고요. 대규모 시설이 아닌 소규모 지역이나 시설에서 주로 사용하는 발전 방식입니다. 제한 시간 나갑니다. 자, 폐열을 지역 난방에 사용하는 이 발전 방식. 네, 안타깝습니다. 정답은 열병합 발전이었습니다. 열병합 발전. 전기를 생산할 때 나온 폐열을 지역 난방이나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열병합 발전은 열 효율을 높이고 연료를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자, 5문제가 남아 있고요. 이 5문제 소개는
보너스 점수가 걸려있는 문제도 아직 한 문제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전 문제 정답자 이원준 학생이 키워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질환 하겠습니다. 질환. 자, 다음 키워드 질환. 질환 문제입니다. 잘 듣고 버저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드립니다. 이 질환이 생기면 어두운 곳에서 적응을 못하거나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물건을 식별하지. 박동혁 학생, 답은 야맹증 하겠습니다. 야맹증. 정답입니다. 네, 야맹증 정답입니다. 야맹증은 선천성과 후천성으로 나뉘는데요. 선천성 야맹증은 유전에 의한 망막의 기능 장애로 인해 발생하고 후천성은 비타민 A 결핍 또는 백내장, 녹내장 등에 의해 발생합니다. 자, 이번 문제 정답 야맹증. 박동혁 학생이 맞히면서 170점으로 단독 선두가 됐습니다. 어느덧 중반까지 달려온 2라운드 중간 결과 1라운드의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며 박동혁 학생이 선두로 앞서 나가는 가운데 감점과 득점을 반복했던 이원준, 김두현 학생도 근소한 차이로 그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반면 긴장한 탓일까 박신혜 학생은 한 문제도 맞히지 못한 상황. 아직 결과를 속단하기엔 이르다. 남은 키워드는 4개. 과연 남은 승부의 행방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 이제 남아있는 키워드는 4개입니다. 이 4개의 키워드 중에서 다음 키워드 박동혁 학생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쟁 하겠습니다. 전쟁. 자, 다음 키워드 전쟁을 선택했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중세시대에는 종교적 성지를 방문하는 순례를 중요하게 여겼는데요. 이슬람 국가인 셀주크 튀르크가 기독교인들의 성지인 예루살렘 순례를 방해하자 박동혁 학생, 답은 십자군 전쟁 하겠습니다. 십자군 전쟁. 정답입니다. 십자군은 기독교 성지인 예루살렘을 되찾기 위해 편성된 군대로 1096년부터 1272년까지 총 8회 파견됐다. 176년간의 십자군 전쟁 결과 예루살렘 탈환에는 실패했지만 십자군 원종으로 동서 교류와 무역이 활발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자, 다음 키워드도 박동혁 학생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려 하겠습니다. 고려. 잘 듣고 신중한 선택 후에 버저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고려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고려 후기의 대표적인 정치 세력 중 하나입니다. 고려 전기의 문벌 귀족이 몰락하고 대몽 항쟁 이후 새롭게 형성된 이 지배 세력은 자, 박동혁 학생이 이번에도 눌렀습니다. 답은 신진사대부 하겠습니다. 신진 사대부. 틀렸습니다. 자, 20점 간 정답은 김두현 학생, 답은 권문세족 하겠습니다. 권문세족. 정답입니다. 네, 권문세족이 정답이었습니다. 권문세족은 대몽 항쟁 이후 형성된 지배 세력으로 원나라의 힘을 등에 업은 환관, 역관, 군인 출신이나 그 친척들이 주축이었습니다. 자, 이번 문제 김두현 학생이 권문세족 정답을 맞히면서 30점을 획득했습니다. 150점으로 단독 2위가 됐습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2라운드 키워드 단 2가지입니다. 과연 어떤 키워드에 보너스 점수가 숨어 있을지 다음 키워드 김두현 학생이 선택해 주세요. 발명품 하겠습니다. 발명품. 자, 발명품. 8번째 키워드는 발명품입니다. 네 학생 모두 잘 듣고 버저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드립니다. 이 발명품은 끝이 뾰족한 금속 막대기로 건물 꼭대기에 설치합니다. 박동혁 학생, 답은 피레침 하겠습니다. 피뢰침. 정답입니다. 네, 피뢰침 정답입니다. 피뢰침은 번개를 유도해 전류를 흡수하고 금속선을 통해 지하로 흘려보내는 원리를 가진 발명품입니다. 자, 피뢰침 이번 문제 정답 박동혁 학생이 맞히면서 210점으로 조금 더 앞서 나가게 됐습니다. 자, 이제 키워드 단 하나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박신혜 학생, 2라운드 들어서 아직 정답을 못 맞췄어요. 아는 문제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좀 아까운 문제 몇 개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좀 아쉬웠나요?
일단 전쟁이랑 방금 발명품이 제일 아쉬웠습니다. 아, 지금 나왔던 문제 필요했지. 네. 버저가 조금 늦었군요. 네. 아직 2라운드고요. 3라운드에도 기회가 있으니까 끝까지 침착하게 집중해서 버저를 잘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2라운드 문제도 한 문제 남아 있으니까요. 자, 그럼 마지막 키워드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혁 학생 외쳐주세요. 유해물질 하겠습니다. 유해물질. 자, 마지막 키워드 유해물질이고요. 역시 보너스 점수가 숨어 있습니다. 이번 문제 정답을 맞히면 60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큰 점수가 걸려있는 문제니만큼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라운드 마지막 키워드 60점이 걸려있는 키워드 유해물질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식물의 2차 대사 물질인 알칼로이드의 일종으로 가직과 식물의 잎에서 채취할 수 있습니다. 말초신경을 흥분, 마비시키고 각성 효과가 있어 중독성이 강한 이 물질은 무엇일까요? 김도현 학생, 답은 니코틴입니다. 니코틴 정답입니다. 네, 니코틴 정답입니다. 니코틴은 쌍떡잎 식물이 생산하는 알칼로이드의 일종으로 주로 토마토, 감자와 같은 가직과 식물에서 발견됩니다. 특히 담배 잎에는 다량의 니코틴이 포함되어 있으며 의존성과 독성이 강해 인체에 유해합니다. 담배의 유해 성분 중 하나죠. 자, 2라운드까지 함께 풀어봤습니다. 박동혁 학생 210점, 박신 학생 100점, 김도현 학생 210점, 이원준 학생 140점을 기록합니다. 이 라운드 최종 결과. 대결 전반 조용히 기회를 노리던 박동혁 학생. 후반에 거침없이 버저를 누르며 선두를 지켜내고 김도현 학생이 마지막 보너스 문제를 맞히며 공동선두로 우뚝 섰다. 아쉬운 성적을 기록한 이원준, 박신 학생의 분발을 기대하며 킹왕짱에 성큼 다가선 도전자들과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3라운드. 과연 3라운드 승부 끝에 미소 지을 3위는 누가 될 것인가? 파이널 라운드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3라운드 시작합니다. 3라운드는 총 5가지의 문제 유형이 출제되는데요. 정답을 맞히면 30점을 획득하고 틀리면 20점 감점됩니다. 이번 라운드에서 점수가 가장 낮은 도전자는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후회 없는 승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 유형을 공개합니다. 자, 5가지 문제 유형이 공개됐습니다. 추리, 빈칸, 암산, 영상, 초성 이렇게 5가지의 문제 유형이 공개가 됐고요. 자, 아직 3라운드일 뿐이고요. 5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라운드를 앞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 큰 소리로 파이팅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큰 박수 보내주세요. 자, 3라운드 5문제 놓치는 문제 없이 모든 문제 정답만을 맞힐 수 있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유형, 추리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개의 단어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정답을 추리해 내셔야 합니다. 자, 그럼 3라운드 첫 번째 문제 유형 추리 문제 드립니다. 다음 보기에서 공통으로 연상되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신라, 박신 학생, 정답은 선덕여왕입니다. 선덕여왕 정답입니다. 네, 3라운드 첫 번째 문제 정답은 선덕여왕입니다. 박신아 학생이 잘 맞춰줬고요. 30점을 획득했습니다. 선덕여왕은 신라 제27대 왕으로 본명은 덕만입니다. 삼국유사에는 선덕여왕이 당태종이 보낸 모란도를 보고 모란꽃은 향기가 없다는 것을 알아챘다는 일화가 기록돼 있습니다. 자, 박신아 학생이 3라운드 시작하고 보기가 공개되자마자 버저를 눌렀는데 어떤 단어에서 힌트를 얻었나요? 네, 일단 먼저 덕만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덕만에서 선덕여왕의 본명이 덕만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군요. 네, 박신아 학생이 3라운드 첫 번째 문제 맞히면서 130점이 됐습니다. 두 번째 문제 유형은
빈칸 문제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3라운드 두 번째 문제 유형 빈칸 문제 드립니다. 다음은 윤동주 시인의 시 자화상의 일부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시어는 무엇일까요? 우물 속에는 박진 학생. 자, 제한 시간 나갑니다. 자, 버저를 눌렀는데요.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안타깝게 20점 감점이 되고요. 다시 한번 네 학생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 제한 시간 나갑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 네, 안타깝습니다. 정답은 사나이였습니다. 사나이. 윤동주 시인의 자화상은 1948년 발표된 유고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 수록된 작품입니다. 화자인 자신을 사나이로 객관화한 자아 성찰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빈칸에는 사나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자, 안타깝게 이번 문제 정답자가 없었고 박신아 학생이 버저를 눌렀지만 답을 이야기하지 못하면서 20점 감점이 됐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문제는 세 문제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유형은 암산 문제입니다. 문제가 요구하는 수를 잘 생각하고 암산한 다음 답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산 문제 드립니다. 다음 보기의 합은 무엇일까요? 리튬의 양성자 수 더하기 질소의 양성자 수. 이원준 학생, 답은 10 하겠습니다. 10. 정답입니다. 네, 이번 문제 정답 10이었습니다. 리튬의 양성자 수가 몇 개죠? 세 개로 알고 있습니다. 3개 맞습니다. 질소의 양성자 수는 7개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7개죠. 리튬의 양성자수 3개, 질소의 양성자수 7개, 합은 10개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번 문제 이원준 학생이 정답을 맞히면서 30점을 획득했습니다. 박동혁 학생 210점, 김두현 학생 210점, 이원준 학생 170점, 박신 학생 110점입니다. 자, 두 문제가 남아있고요. 오답을 이야기할 경우 감점이 있는 라운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떤 학생이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할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문제 유형 만나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 유형은 영상 문제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잘 봐주시고요. 영상과 함께 문제를 잘 듣고 정답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마을에 수호신을 모셔놓은 신당입니다. 박신 학생, 정답은 사낭당입니다. 사당당. 틀렸습니다. 박동혁 학생, 정답 서낭당 하겠습니다. 선앙당. 정답입니다. 선앙당은 마을 어귀나 고갯마루에 자리 잡고 있는 신당이다. 원추형으로 쌓아놓은 돌무더기 형태로 오색 헝겊이 걸려있는 신목과 함께 마을의 수호신 역할을 하는 전통 신앙물이다. 자, 이제 남아있는 문제는 단 한 문제고요. 마지막 문제 유형은 초성 문제입니다. 정답이 초성으로 주어지는데요. 문제를 들으면서 신중하게 생각한 다음 답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잘 봐주시고요. 초성 문제 드립니다. 이 광물은 수산화물의 집합체입니다. 이원준 학생, 정답은 보크사이트 하겠습니다. 보크사이트. 정답입니다. 네, 보크사이트 정답입니다. 보크사이트는 알루미늄의 대표 추출 광물로 사용되는데요. 보크사이트 자체로도 연마제 또는 알루미나 시멘트 등의 원료로 사용됩니다. 자, 이번 문제 정답 보크사이트였고요. 이원준 학생이 맞히면서 200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박신아 학생이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킹왕짱에 출연한 소감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직접 방송에 나오게 돼서 정말 좋았고 다음에 한 번 더 출연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출연할 기회가 있다면
그땐 반드시 킹왕짱이 되는 거예요. 네, 멋진 모습을 보여준 박신아 학생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3라운드까지 함께 해본 결과 박동혁 학생, 김두현 학생, 그리고 이원준 학생이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합니다. 파이널 라운드로 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 3라운드. 탄탄하게 쌓은 점수에 영상 분야까지 마치며 1위를 지킨 박동혁 학생. 김두현 학생은 득점 없이 2위를 유지했지만 다음 라운드에서는 더 분발해야 한다. 추격에 열을 올린 이원준 학생은 선두와의 점수 격차를 줄이는데 성공하고, 박신아 학생은 첫 번째 문제를 맞췄지만 계속된 감점으로 여기서 도전을 멈춰야 한다. 남은 도전자들의 점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은 상황. 전례 없는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가운데 킹왕짱을 노리는 승부사들의 치열한 대결. 파이널 라운드가 지금 시작된다. 최고의 퀴즈왕을 가리는 마지막 관문, 산곡중학교의 박동혁 학생, 인천 정각중학교의 김두현 학생, 창원 중앙중학교의 이원준 학생의 파이널 라운드 대결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라운드를 앞두고 있는 세 학생이 어떤 기분을 느끼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박동혁 학생, 선두로, 단독 선두로 파이널 라운드를 앞두고 있거든요. 지금 기분이 어때요? 반드시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온 거 무조건 반드시 우승해야겠다. 앞에 있는 두 학생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우리 끝까지 열심히 해보자. 끝까지 열심히 해보자. 하지만 우승은 내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김두현 학생. 현재 킹왕짱이 되려면 일단 박동혁 학생을 넘어야 하고요. 관문이 남아있긴 하지만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기분이 어떤가요? 기분이 매우 긴장되고 꼭 1등하고 싶습니다. 꼭 1등하고 싶습니다. 역시 옆에 있는 두 학생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열심히 정정당당히 하자. 정정당당히 하자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역시 좋은 모습 기대할게요. 자, 이원준 학생. 역전을 해야 하는데 지금 어떤 기분이 들어요? 그래도 전 라운드에서 마지막에 점수를 좀 회복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라운드를 앞두고 지난 라운드 마지막에 점수를 회복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이야기를 해줬고요. 역시 옆에 있는 두 명의 경쟁자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이제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자.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이 파이널 라운드에서 최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힘이 되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파이널 라운드는 퀴즈 킹왕짱이라는 5개의 키워드가 제시됩니다. 각 키워드 속에는 30점, 50점, 100점의 점수가 숨어 있는데요. 점수에 따라서 문제의 난이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정답을 맞힐 경우 해당 점수를 획득할 수 있고 틀리면 30점 감점됩니다. 자, 아직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3명 모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세 학생 중에서 점수가 가장 높은 박동혁 학생이 파이널 라운드 첫 번째 키워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킹 하겠습니다. 킹. 자, 킹을 선택했습니다. 자, 50점이 숨어 있고요. 현재 세 학생의 점수 차가 거의 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문제를 맞히겠다는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파이널 라운드 첫 번째 키워드 50점짜리 킹 문제 드립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 일본의 경제적 수탈이 심해지자 각 지역의 지방관들은 이것을 내려 곡물의 유출을 김두현 학생, 답은 방곡령입니다. 방공령. 정답입니다. 네, 방공령 정답입니다. 방공령은 일본의 경제적 수탈로 인해 발생한 식량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려진 곡물 반출 금지령입니다. 자, 파이널 라운드 50점짜리 킹 문제, 첫 번째 문제를 김두현 학생이 맞히면서 바로 역전을 했습니다. 260점으로 단독 선두가 됐는데요. 지금 기분 어때요?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정직한 답변이죠. 두 번째 문제까지 맞힌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 같은데 두 번째 키워드 김두현 학생이 선택해 주세요. 왕 하겠습니다. 왕. 자, 왕을 선택했습니다. 30점짜리 문제입니다. 역시 잘 듣고
신중하게 버저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30점짜리 왕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왕고를 물들여 무늬를 수놓아 짠 돗자리입니다. 현재 강화도 특산품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강화도 특산품입니다. 주로 꽃을 수놓아 꽃 돗자리라고도 부릅니다. 꽃 돗자리. 제한 시간 나갑니다. 자, 강화도 특산품. 네, 안타깝습니다. 정답은 화문석이었습니다. 화문석. 화문석은 여름철에 마루에 깔아두어 더위를 쫓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신라시대에는 화문석의 생산을 담당하던 관청이 있었으며 고려와 조선의 주요 수출품이었습니다. 자, 이번 문제 안타깝게 정답을 맞히지 못했는데요. 30점을 가져간 학생은 없었습니다. 아직 점수차가 크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문제는 3문제입니다. 다음 키워드는 이전 문제 정답자 김두현 학생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즈 하겠습니다. 즈. 자, 즈를 선택했습니다. 100점짜리 문제입니다. 배점이 큰 문제고요. 이번 문제를 반드시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100점이 걸려있는 즈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컴퓨터 프로그램의 집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셀, 워드 등이 이에 속하는데요.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사용자는 목적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이것을 다운로드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원준 학생이 버저를 눌렀습니다. 답은 정답은 앱 하겠습니다. 앱. 정답입니다. 네, 앱 혹은 애플리케이션 정답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은 컴퓨터 장비인 시스템을 이용해 목적 업무를 수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일반 컴퓨터 프로그램과 차별되는 점은 단일 프로그램이 아닌 특정한 업무를 위한 프로그램들의 집합체라는 점입니다. 자, 이번 문제 정답 이원준 학생이 맞히면서 100점 가져가고요. 바로 단숨에 선두가 됐습니다. 바로 역전까지 성공했는데요. 300점이 됐네요. 이원준 학생 지금 기분이 어때요? 말할 것도 없이 좋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좋다고. 아, 제가 당연한 걸 물어봤네요, 역시. 이제 2문제 남았는데 계속해서 역전을 거듭할지 아니면 이원준 학생이 이 기세를 몰아갈 수 있을지 끝까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이원준 학생이 선택해 주세요. 퀴 하겠습니다. 퀴를 선택했습니다. 자, 이번 문제 역시 100점이 숨어 있습니다. 이번 문제가 킹왕짱으로 가는 길목에서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요. 100점이라는 큰 점수가 숨어 있는 퀴. 만약 이번 문제를 이원준 학생이 맞힌다면 오늘의 킹왕짱은 이원준 학생이 됩니다. 하지만 김두현 학생 혹은 박동혁 학생이 맞힐 경우 기회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100점이 걸려 있는 퀴. 문제 잘 듣고 버저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드립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에는 중력이 작용합니다. 하지만 물체가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끌려 내려가지 않는 이유는 중력과 같은 크기로 물체를 떠받치는 이 힘 때문인데요. 물체의 수직 윗방향으로 작용하는 이 힘은 무엇일까요? 자, 이원준 학생이 눌렀습니다. 답은 장력 하겠습니다. 장력. 틀렸습니다. 김두현 학생, 학력 하겠습니다. 학력. 틀렸습니다. 자, 30점씩 감점이 됐고요. 문제를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문제 드립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에는 중력이 작용합니다. 하지만 물체가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끌려 내려가지 않는 이유는 중력과 같은 크기로 물체를 떠받치는 이 힘 때문인데요. 물체의 수직 윗방향으로 작용하는 이 힘은 무엇일까요? 자, 전체 기회는 단 한 번밖에 남지 않았고요. 제한 시간 나갑니다. 자, 100점이 걸려 있는 문제고요. 네, 안타깝습니다. 정답은
수직 항력이었습니다. 문제에서 물체의 수직 윗방향으로 작용하는 이 힘을 물었기 때문에 항력은 답이 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수직 항력은 중력과 합쳐져 전체 힘의 크기를 0으로 만드는 힘입니다. 자, 이번 문제에서 2명의 학생이 감점이 됐는데요. 이원준 학생이 270점, 박동혁 학생이 240점, 김두현 학생이 230점이고요. 우선 마지막 키워드를 먼저 선택을 해본 후에 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2점 문제 정답자 이원준 학생이 외쳐주세요. 짱 하겠습니다. 자, 짱을 선택했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짱. 50점의 점수가 숨어 있는데요. 이번 문제를 맞히는 학생이 킹왕짱이 됩니다. 세 학생 모두에게 기회가 있고요. 남아있는 단 한 문제로 오늘의 킹왕짱이 결정이 됩니다. 마지막 50점짜리 짱 문제 드립니다. 변성암의 종류 중 CL과 같은 점토질 암석이 높은 열에 의해 변성된 것을 이것이라고 부릅니다. 김두현 학생이 눌렀습니다. 답은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는 파이널 라운드. 시종일관 손에 땀을 쥐는 승부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킹왕짱이 탄생할 수도 있는 이번 문제에서 가장 먼저 올린 김두현 학생의 버저. 과연 정답을 맞힐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역전 드라마가 펼쳐질지 물러설 수 없는 마지막 대결. 과연 결과는? 김두현 학생이 눌렀습니다. 답은 답은 역암입니다. 여감. 틀렸습니다. 자, 30점 감점되고요. 문제를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계속해서 드립니다. 변성암의 종류 중 CL과 같은 점토질 암석이 높은 열에 의해 변성된 것을 이것이라고 부릅니다. 조직의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것이 이원준 학생, 정답은 편마음 하겠습니다. 편마암. 틀렸습니다. 자, 김두현 학생, 답은 편암하겠습니다. 편암. 틀렸습니다. 자, 이제 세 번의 기회를 모두 소진했습니다. 정답은 혼펠스, 가감이었습니다. 셰일과 같은 점토질이 열과 압력을 받으면 편마암, 압력만 받으면 편암, 높은 열만 받으면 조직이 치밀하고 단단한 혼펠스가 됩니다. 자, 파이널 라운드에 주어진 5문제로도 오늘의 킹왕짱을 가리지 못했습니다. 현재 박동혁 학생과 이원준 학생이 각각 240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두 학생에게만 킹왕짱의 여부를 가릴 수 있는 한 문제를 더 드리겠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김두현 학생은 기회가 없습니다. 두 학생 잘 듣고 버저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킹왕짱이 가려지게 될 오늘의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에는 100점이 걸려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연장전 문제 드립니다. 원자번호 33번의 이 원소는 독성이 매우 강해 예전에는 죄인에게 내리는 사약 제조에 주로 사용됐습니다. 자, 이원준 학생이 눌렀습니다. 답은 자, 이원준 학생이 눌렀습니다. 답은 정답은 비소 하겠습니다. 비소. 정답입니다. 네, 파이널 라운드 연장 문제의 정답은 비소였습니다. 비소의 이름은 웅황의 그리스어 아르세니콘에서 유래했는데요. 주로 사약이나 독살의 목적으로 사용됐습니다. 비소에 중독되면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발생하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자, 마지막 연장전 문제를 이원준 학생이 마치면서
340점으로 오늘의 킹왕짱은 이원준 학생입니다. 오늘의 킹왕짱 이원준 학생에게 100만 원의 농협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오늘 처음 이야기했던 각오대로 멀리서 와서 킹왕짱까지 됐습니다.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일단 경험을 쌓는 생각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역전승으로 킹왕짱까지 하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장학금 타는 것 알고 있죠? 네. 어디에 쓸 거예요? 아직 그 정도까지는 깊이 생각은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어요. 부모님과 상의를 좀 해봐야겠죠? 네. 네, 우리 이원준 학생 장학금도 타고 좋은 추억도 만들고 일석이조의 기쁨을 맛봤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원준 학생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박동혁 학생은 많이 아쉬울 것 같은데 오늘 함께한 소감이 어때요? 연장전까지 가서 많이 기대를 했지만 맞추지 못해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응원을 많이 해준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제가 우승 못했지만 그래도 같이 곁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역시 박동혁 학생에게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김두현 학생도 오늘 정말 잘했거든요. 다 끝났는데 이제 지금 기분이 어때요? 많이 아쉽습니다. 많이 아쉬워요? 오늘 같이 와준 가족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우승은 못했지만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네, 좋은 추억을 만들고 가는 김두현 학생에게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박신아 학생에게도 역시 좋은 추억이 되었길 바라고요. 자, 오늘 킹왕짱은 여기까지입니다. 승리는 가장 끈기 있는 자에게 돌아간다. 나폴레옹의 말인데요. 오늘 우리 학생들이 보여준 열정과 끈기라면 앞으로 부딪힐 어떤 역경도 당당하게 승리로 이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새로운 퀴즈왕의 탄생을 기대하면서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이번에 키즈의 킹왕짱에 참여하게 돼서 정말 좋았고 또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출연해서 더 좋은 결과를 내고 싶습니다. 키즈 킹왕짱 화이팅!